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40분 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올랐고요. S&P 500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넷플릭스 쇼크의 영향으로 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보다는 기업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름폭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요 며칠을 보면은 시원하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급락하지도 않고 이런 그러네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0.35% 오른 2728.21로 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소폭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소폭 순매도한 뒤에 순매수한 뒤에 순매도인데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대신에 기관이 꽤 큰 규모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0.08% 올랐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물론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예. 네이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분기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3% 늘었고 영업이익이 4% 조금 늘었습니다. 계속 고공성장을 하다가 이번에 약간 주춤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시장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전반적인 전망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정말 뭐 요즘 이 넷플릭스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조태현 기자도 혹시 넷플릭스 즐겨 보시나요? 사실 저는 대중문화엔 약하지만 어제도 말씀하셨죠. 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미드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정기 구독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도 뭐 당연히 하고 있고, 요즘은 정말 그런 TV 프로그램을 뭐 정규 시간에 챙겨보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넷플릭스 용 콘텐츠들도 정말 요즘 많이 보실 텐데,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을 보고 약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이 넷플릭스 하면은 빅데이터라는 항목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네.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지난 뉴스죠. 매출액이 78억 7천만 달러였고요. 순이익은 1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비율을 계산한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기업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성을 가지고 있냐,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분기 27.4%에서 25.1%로 하락했어요. 여전히 뭐 제조업 같은 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조금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OTT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유료 가입자입니다. 1분기에 유료 회원이 2억 2,1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에 2억 2,180만 명이었으니까 2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도 괜찮은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넷플릭스가 기존까지는 1분기에 가입자가 한 25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고,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게 한 270만 명 정도 증가를 예측했는데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게 됐습니다. 네. 문제는 2분기입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에 가입자가 한 200만 명 정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왜 이렇게 가입자가 줄어든 걸까요?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하나 미쳤어요. 네.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뭐가 연관이냐. 예. 미국의 대형 회사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넷플릭스 역시 항의하는 차원에서 현지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에서 회원이 70만 명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70만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여기에 지금 넷플릭스가 대성공한 이후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사실 저만 해도 2가지를 더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디즈니도 많이 보시죠 요새. 그렇죠. 예. 아마존에서 하는 프라임 비디오나
미드의 명가하면 역시 HBO. 이쪽에서 나오는 HBO 맥스 이런 경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적으로만 이렇게 많냐? 우리나라만 해도 토종 OTT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웨이브나 티빙, 쿠팡 플레이, 왓챠. 그래갖고 뭐 지금 찾아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정 공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은 요금제에 따라서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활용을 해서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부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플랫폼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엔. 그러니까 두 집에서 만약에 이 계정을 공유한다, 그러면 두 집분의 요금을 받을 걸 한 집밖에 못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넷플릭스는 새로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한 1억 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코로나19라 조금씩이나 이게 코로나19가 조금씩 뭐 종식으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비대면의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전반적인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폭락했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35%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39%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 낙폭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주당 226.19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6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7조 원가량이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실적 악화라는 그런 재료, 나쁜 재료가 있을 때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결국에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성장성 자체에 좀 우려를 표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예.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50%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일제히 투자 의견을 강등하는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건 그럼 넷플릭스만이냐? 그건 아니고요. 디즈니나 로쿠, 파라마운트 같은 동종 업계 같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OTT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포화 상태라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이나 나아지면서 그러면은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영화관에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넷플릭스는 어떤 입장입니까? 넷플릭스가 이 말씀드렸던 계정 공유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지난달에도 한번 이 조치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돈 더 내라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없겠죠. 한번 익숙해진 방식을 바꾸는 데는 당연히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성장기에는 계정 공유를 묵인했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추가 요금 부과 방안을 실험해왔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과금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신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서비스에 광고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다른 경쟁 회사들 이런 데에는 광고를 포함하고 대신에 요금을 깎아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미 하고 있거나 네.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네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광고를 포함한 대신에 요금을 깎아주는 상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간 바뀐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넷플릭스의 강점을 꼽자면은 시장을 선점했다 이런 선점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 많이 알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 한참 유행했던 그 개인적으로는 지옥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이런 자체 제작 콘텐츠가 있어야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투자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쪽에서는 앞으로도 거액을 투자하긴 하겠지만
콘텐츠에 지출하는 금액의 증가세는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OTT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런 예. 대표적인 기업이 변화를 보여주면 다른 기업들도 움직임이 좀 보이잖아요. OTT 시장 전반에도 좀 변화를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 OTT 시장이 생긴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초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초기일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OTT 플랫폼 대부분은 계정 공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와 같은 형태로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주춤하니까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른바 출혈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될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그러니까 OTT라는 새로운 시장이 좀 도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 팁 어떤 건가요? 미국 가보셨나요? 아니요. 예, 저는 출장으로만 딱 한번 가봤는데 네. 그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왔습니다. 오, 네. CES 때문에. 오래전에 미국 가보신 분들은 블록버스터라는 회사 여기저기에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 블록버스터 회사가 비디오 대여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 때에는 전 세계 매장 한 9천 곳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넷플릭스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설립 초기인 2000년에 블록버스터의 지분 49% 인수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지분 좀 사달라. 그 당시에 제안했던 금액이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치면 한 6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지금 뭐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 제안을 거절했고요. 10년 뒤에 블록버스터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결국에는 DVD나 이런 OTT 시장에 밀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넷플릭스 역시 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한순간의 방심은 몰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